중학교 1학년 지학송 6과 본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1과부터 5과까지 공부를 하면서 팔품사라는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문장을 이루고 있는 여러 개의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마다 각각 품사로 구분해서 부를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이 팔품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동사라고 했습니다. 동사는 문장의 대부분 다 들어있고, 그리고 이 동사의 종류도 참 다양하고, 이 동사가 문장의 뼈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동사를 정복하는 것이 곧 문장을 정복하는 것이다 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 동사에 대한 확장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지난번에 설명하기를 이 동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모양이 바뀐다라고 했었죠. 시제에 따라서도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주어의 인칭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기도 하죠. 그리고 주어가 단수냐 복수냐 하는 이 수에 따라서도 모양이 바뀌기도 하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 동사의 모양을 바꾸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런데 이 동사 중에는 모양이 바뀌는 동사가 대부분인데 바뀌지 않는 동사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부터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동사, 모양이 바뀌는 동사, 이것을 우리 영어 표현으로는 finite verb라고 부릅니다. 문법용어로 쓰는 이 finite라고 하는 말은 제한된다 라고 할 때 쓰는 말이 finite입니다. 굳이 영어로 쓰는 이유는 나중에 이것이 또 다른 문법과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설명을 돕기 위해서 영어로 쓰는 겁니다. finite가 제한된다 라고 했는데 finite verb를 다른 말로 정형 동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정형 동사라는 말은 정해진 형태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한된 정해진 형태가 있다. 즉 시제에 따라서 인칭에 따라서 수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고, 그 바뀔 때 정해진 형태가 있고 그 형태에 따라서 제한을 받는, 제약을 받는 그런 동사들을 정형 동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동사가 이 정형 동사에 속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정형 동사라고 부를 필요 없이 그냥 동사라고 부르면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동사 중에는 모양이 바뀌지 않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즉 정형 동사에 반대되는 개념이죠. 한글로는 비정형 동사라고 하고, 영어로는 finite verb의 반대말이니까 non-finite verb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비정형 동사는 정형 동사의 반대 개념이니까 모양이 안 바뀌겠죠? 시제에 따라서도 안 바뀌고, 인칭에 따라서도 안 바뀌고, 수에 따라서도 안 바뀌는 이런 동사가 따로 있습니다. 이 비정형 동사의 종류가 한 3가지 정도 있는데요. 이 3가지 중에서 오늘 여러분들은 2가지를 한꺼번에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부정사라고 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동명사, 그리고 세 번째는 분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중에서 이 1번과 2번을 오늘 수업 중에 다룰 것이고, 그리고 3번은 나중에 별도로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팔품사 중에 대표적인 동사가 있다. 동사의 기본적인 특징은 모양이 바뀐다는 것이다. 모양을 바꾸는데 시제나 인칭이나 수가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어떤 동사들은 시제나 인칭이나 수에 영향을 받지 않고 모양이 고정되어 있는, 정해져 있는, 제한을 받지 않는 그런 동사들이 있다. 이걸 이름하여 비정형 동사라고 하고, 영어로는 non-finite verb라고 한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부정사, 동명사, 분사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문법책에 보면 이 3가지를 묶어서 비정형 동사라는 말 대신에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준동사입니다. 준동사라는 말은 동사는 아닌데 동사 비스무리한 것을 준동사라고 하죠. 굳이 동사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동사의 성질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동사는 아닌, 그러니까 동사라고 부를 수는 없어서 준동사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보통 준동사, 삼총사 하면 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먼저 부정사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부정사를 영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infinitive라고 부릅니다. 일단 이 부정사에 대해서 많은 설명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문법책에서 가장 대표적인 잘못된 설명 2가지를 설명해 주겠습니다. 먼저 한글 이름인데요. 이 부정사가 뭐냐라고 했을 때 부정사, 안일 부자, 정할 정자, 사, 그리고 품사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부정사라고 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부정사 중에 한 종류가 to 부정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to 부정사는 특이하게도 문장 속에서 명사가 되기도 하고, 형용사가 되기도 하고, 부사가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좀 확장해서 잘못 해석을 해서 부정사는 마치 품사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다 라고 어처구니 없는 잘못된 설명을 하는 경우들인데, 전형적인 잘못된 설명입니다.
또 다른 잘못된 설명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에 부정사를 영어로 부르는 말이 infinitive라고 했는데 infinitive가 가지고 있는 말이 무한한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정사라고 하는 것은 무한한 것이다. 동사인데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때는 명사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부사가 되기도 하고 또 부사 중에서도 어떤 때는 목적이 되고 판단의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되고 정말 다양하게 쓰일 수 있다. 무한하게 쓰인다. 그래서 이것을 infinitive라고 한다. 라고 하는 또 다른 잘못된 설명이 있습니다. 자, 일단 둘 다 제대로 된 설명은 아니니까 지금부터 선생님이 하는 얘기를 잘 듣고 이 부정사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부정사의 영어 표현이 infinitive라고 했는데 이 infinitive의 원래 어원은 in이라고 하는 말에다가 여러분이 아까 좀 전에 배웠던 finite verb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finite verb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정형 동사인 거고 여기에 반대말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in 붙어서 finite verb가 아니다. 즉 아닐 부자에다가 정형 동사를 우리가 finite verb라고 했는데 여기에 부자가 붙어서 부정형 동사 해서 부정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게 되는 이 부정사는 모양이 안 바뀌는 것이고 또 정형 동사가 아니다. 즉 영향을 받지 않는다. 시제나 인칭이나 수에 상관없이 항상 고정되어 있는 정해진 모양이 되는 것이구나. 자, 일단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준동사, 삼총사는 부정사, 동명사, 분사는 전부 다 모양이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공통점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부정사는 모양이 항상 동사 모양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동사 원형의 모양으로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원래 모양이라고 하면 동사에다가 s를 붙이지도 않고 ed 같은 걸 붙이지도 않고 ing 같은 걸 붙이지도 않은 순수한 동사의 원래 모양을 말하는 겁니다. 그 원래 모양이 부정사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정사도 또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주로 보게 될 건데 이 부정사도 to가 붙어 있는 부정사가 있고 to가 없는 그런 부정사가 있습니다. to가 붙어 있지 않은 이런 부정사를 이름하여 원형 부정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원형 부정사라고 해도 되고 동사 원형이라고 해도 되고 그게 상관은 없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부정사라고 하는 것은 동사의 원래 모양을 부정사라고 하는 건데 부정사는 사실상 그래서 종류가 한 가지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 부정사에다가 to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런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중학교 문법에서 보는 대부분의 부정사는 to가 있는 부정사, 그래서 이름을 to 부정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to에다가 동사 원형이 붙어 있는 이 부정사는 특이하게도 이상한 성질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문장 속에 들어가면 명사처럼 기능하기도 하고 형용사처럼 기능하기도 하고 부사처럼 기능하기도 한다라는 이 특징이 있습니다. 이 부정사 중에서도 to가 없는 부정사, 원형 부정사는 이런 성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문법 책에서는 항상 부정사 중에서도 to가 있는 부정사를 집중적으로 다루게 되고 명사, 형용사, 부사로 쓰일 수 있다 보니까 중학교 시험 문제가 주로 이것이 명사로 쓰였는지 형용사로 쓰였는지 부사로 쓰였는지를 구분하시오. 이런 문제가 주로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중에 to가 있는 부정사가 여러 번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to가 있는 부정사 중에서도 특히 명사로 사용된 경우를 여러분들은 집중적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명사로 사용된 to 부정사가 나왔을 때 그것이 왜 명사처럼 사용됐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팔품사의 동사, 그 동사의 반대 개념, 즉 모양이 바뀌지 않는 동사, 이것을 이름하여 비정형 동사, 다른 말로 준동사라고 하는데 이 준동사에는 세 가지가 있다. 부정사, 동명사, 분사가 있다. 부정사는 모양이 바뀌지 않는 동사 원형의 모양인 것이고 동명사는 동사에다가 ing 모양을 만든 것이고 분사는 나중에 나올 때 따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준동사라고 한다. 그리고 이 중에서 부정사는 to가 있는 경우가 있고 to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중학교 문법에서는 대부분 to가 있는 경우를 다룬다. 그리고 to가 있는 경우에 이것은 문장 속에서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처럼 기능할 수 있다. 자, 요 정도까지 하고 우리 본문으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제목입니다. Trees for goal. 여기 goal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일반적인 뜻으로는 목표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 본문에서의 goal은 우리 축구 같은 거 할 때 골이 넣는다고 하죠. 골 넣는 거. 그 골, 득점하는 그 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골을 위한 나무들이라고 했는데 골이랑 나무랑 무슨 관련인지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 되겠죠. 첫 문장입니다. Laseem Mutunkai is a young man from Kenya. Laseem Mutunkai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겠죠. 이 사람은 young man, 젊은 사람입니다. 케냐 출신의 젊은 사람입니다. 케냐 사람이란 얘기고 He loves playing soccer and he cares about the environment. and 나오면 이제 좀 익숙하죠. 그리고 특히나 and 같은 등위접 속사 앞에 콤마까지 찍혀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것이 절과 절을 연결하는 등위접 속사구나. 그래서 절과 절을 각각 따로 해석하면 되는구나. 라는 정도는 이제 좀 익숙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이때 he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는 당연히 무튼카이를 말하는 거겠죠. 이 무튼카이는 축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는 care about 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 대해서 신경 쓰다, 관심을 가지다, 걱정하다, 배려하다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걱정하다 정도로 보겠습니다. 그는 환경을 걱정을 합니다. 우리 예전에 했던 것처럼 3인칭이고 단수인 주어 다음에 시제가 현재일 때는 동사에 s를 붙여서 모양을 살짝 바꾸죠. 그래서 loves가 되고 cares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오늘의 또 중요한 문법이 드디어 등장을 했네요. 자, 그럼 우리 좀 전에 했었던 내용을 잠깐만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우리 정형 동사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비정형 동사가 있었고 그 비정형 동사를 다른 말로 우리 준동사라고 불러도 된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 준동사 중에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부정사였고 두 번째는 동명사였고 세 번째가 이제 분사였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있는 이 동명사입니다. 동명사를 영어로는 gerund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름에서도 어느 정도 설명이 된 것처럼 동명사, 이것은 동사와 명사가 합쳐진 말이다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원래는 동사인데 이것을 명사화 시킨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사이지만 이제는 더 이상 동사가 아닌 오히려 품사 중에서는 명사 쪽에 좀 더 가까워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방금 여기에 본문으로 들어가서 play라고 하는 원래 동사가 있는데 이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서 명사화 시킨 겁니다. 그렇다면 이 play는 운동하다니까 근데 여기서 playing soccer니까 축구하기 또는 축구하는 것 정도로 명사처럼 해석하면 되겠죠. 자, 근데 이것을 동사라고 부를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앞에 love라는 동사가 있기 때문에 동사 다음에 동사가 또 나오면 안 되죠. 동사를 쓸 수는 없고 동사 비스무리한 이 자리에 동명사를 쓴 겁니다. 그리고 해석을 할 때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 이렇게 명사 비스무리하게 해석되는 이런 부분을 우리 문법에서는 동명사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까 부정사 중에서 to가 붙어 있는 그런 부정사가 있는데 이 to가 붙어 있는 부정사는 명사가 될 수도 있고 형용사가 될 수도 있고 부사가 될 수도 있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한 적이 있었죠. 그 중에서 오늘은 명사처럼 쓸 수 있는 것을 집중적으로 좀 다루려고 하는데 이 동명사도 원래는 동사였지만 명사화된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명사 두 가지가 공통점이 있죠. 우리가 보통 문법에서 명사다라고 하면 명사는 우리 영어로는 noun이라고 했는데 명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문장 속에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 자리가 세 군데가 있는데 우리 문장 성분으로 따졌을 때 주어 자리에 올 수 있고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고 그리고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이것이 바로 명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장 속에서 명사를 보면 그것이 주어 자리인지 목적어 자리인지 보어 자리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 부정사도 볼 것인데 부정사가 명사처럼 쓰였다라는 말은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 있는지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동명사도 명사화된 거니까 역시 문장 속에서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 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방금 봤던 이 playing이라고 하는 동명사는 문장 속에서 무슨 자리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he가 주어이죠. 그리고 love는 서술어이면서 동사입니다. 그리고 이 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였었죠. 을 같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를 타동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 있는 playing은 목적어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축구하는 것 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환경을 걱정한다라고 했는데 이 care about이라는 말 말고 care for라고 하는 말도 별도로 있습니다. 근데 care about과 care for는 약간 다릅니다. care for는
보살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고, 아니 걱정하는 거나 보살피는 거나 뭐 같지 않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보살핀다, 예를 들어서 he cares for his grandmother 이라고 한다면 할머니를 보살핀다라는 얘기는 그냥 걱정만 하고 있지 않고 어떤 행동을 구체적으로 한다, 어떤 직접적으로 할머니를 돌본다 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는 것이고, care about 이라고 하게 되면 어떤 행동이라기보다는 마음가짐, 어떤 마음의 상태에 걱정을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행동이 들어간 개념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친구가 본격적으로 행동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In the past, 과거에 people in Kenya cut down a lot of trees for farming. 옛날에 과거에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냐면 케냐의 사람들이겠죠.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케냐 사람들은 cut down 하면 잘라내버린 거죠. 많은 나무들을 잘라내버렸습니다. For farming, 농사를 위해서 많은 나무를 잘라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의 cut down에서 이 cut은 3단 변화에서 cut, 3단 변화의 모양이 똑같죠? 방금 여기에는 과거에 라고 했으니까 과거 시제로 쓰인 cut인데 현재나 과거나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시제를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죠. 근데 문맥의 흐름상 과거 시제로 보는 것이 맞겠죠. In the past라는 결정적인 단서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많은 나무들을 잘라냈습니다. 이게 a lot of라고 하는 말은 한 단어로 바꾸면 many로 바꿀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도 재미난 문법이 하나 등장했네요. 좀 전에 우리 봤었던 내용인데 여기에 farming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원래 farm이라고 하는 동사가 있죠. farm은 농사를 짓다, 동물 같은 걸 얘기할 때는 동물을 기르다, 사육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동사 farm인데 여기에다가 ing를 붙여서 만들었네요. 그렇다면 방금 여기 있는 farming의 문법 이름은 뭐겠습니까? 그렇죠. 동명사,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동명사입니다. 그럼 과연 동명사, 명사화된 것이 맞는지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농사짓다가 아니라 농사짓기, 농사라는 명사형으로 해석되죠. 그래서 동명사가 맞네요. 그리고 동명사라면 위치적으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자리라고 했으니까 방금 여기는 무슨 자리인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바로 앞에 for라고 하는 전치사가 보인다 그죠? 전치사 뒤에는 항상 명사가 와야 된다 그러죠? 명사가 오거나 동명사가 오거나 대명사가 오거나 명사 계열이 올 수 있는데 방금 여기에는 for 바로 뒷자리. 그래서 이거를 문법적으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다 라고 부르는 겁니다. 전치사 바로 뒷자리를 전치사의 목적어, 동사 바로 뒷자리는 동사의 목적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여기는 목적어 자리도 맞고 또 해석했을 때 명사처럼 해석되기도 하니까 누가 봐도 이 farming은 동명사가 확실하네요. Every day, more than 50 soccer fields of forest land disappeared. 이 문장이 참 복잡하게 보이는데 한번 뜯어봅시다. 매일매일, 이때 everyday는 부사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every와 day를 붙여서 쓰면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가 된다고 했었죠. 방금 여기는 부사, 매일매일. 여기에 more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예전에 배웠던 many라고 하는 형용사의 비교급이었죠. 그리고 than까지 붙었으니까 축구장 soccer field, 축구장 50개 이상,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이란 뜻이겠죠. 근데 축구장은 축구장인데 a forest land, forest land는 말 그대로 숲이 이루어진 땅이니까 뭐 삼림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근데 이 축구장과 삼림이라고 하는 것이 of로 연결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울까요? 그렇죠. 이 삼림은 삼림인데 이 축구장 크기의 삼림. 근데 그것이 50개인 거니까 매일매일 축구장 50개 크기 이상의 삼림들이 여기까지가 주어 disappear, 사라졌습니다. 여기에 this와 appear가 합쳐져서 만들어졌네요. appear는 나타나다 이고 이거에 this가 붙어서 반대말이 됐습니다. 영어에는 이렇게 this 붙어서 반대말 만드는 단어가 너무너무 많은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 중에도 꽤 많이 있을 겁니다. agree 하면 동의하는 건데 disagree 하면 동의하지 않는 거죠. like 하면 좋아하는 건데 dislike 하면 싫어하는 거가 되는 거죠. connect라고 하게 되면 연결하는 건데 disconnect 하면 연결된 것이 끊어지는 거죠. honest 하면 정직한 건데 dishonest 하면 정직하지 않은 거죠. respect 하면 존경하는 건데 disrespect 하게 되면 존경하지 않는 거죠. 깔보고 얕보고 하는 겁니다. 등등등 해서 this가 붙어서 반대말 되는 단어들이 참 많더라. 자, 그러면 이 문장을 다시 해석하면 축구장 50개 크기 이상의 숲들이 사라졌습니다. 이것도 매일매일 사라진 거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무들을 잘라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He was shocked. 그는 역시 레세이 무탕카이를 말하는 대명사였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놀랐겠죠? He wanted to do something for the forest. 그는 하고 싶었습니다. To do something, 뭔가를 하고 싶었습니다. For the forest, 숲을 위해서. 자, 드디어 to에다가 부정사가 붙어있는 이 to 부정사가 등장을 했습니다. 일단 want는 동사인 것을 알 수 있고 동사 바로 뒷자리에 동사를 다시 쓸 수는 없지만 동사 비스무리한 것이 와야 되는데 그 비정형 동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to가 있는 부정사였습니다. 그리고 to가 있는 부정사는 이 to에다가 여기에 있는 동사 원형 부정사를 붙인 모양이니까 이것을 이름하여 to 부정사라고 하는데 특히 to 부정사는 문장 속에서 명사, 형용사, 부사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로 쓸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방금 여기에서의 이 to 부정사는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한번 구분해 봅시다. 뭔가를 하기를 원했다라고 했죠? 이때 want는 동사는 동사인데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want 바로 뒤에 있는 이 to 부정사는 목적어 자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목적어 자리에 왔다라는 얘기는 명사처럼 쓰였다라는 얘기죠. 항상 여러분들이 이 문법을 기억하십시오. 명사는 문장 속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일 수 있고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다. 명사인지 아닌지는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금 여기는 want라는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있고 또 목적어로 쓰인 투부정사인 겁니다. 그래서 뭔가 하기를 원했습니다. 숲이 점점 사라지고 있으니까 이 숲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말이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복습합시다. 우리가 아까 얘기하기를 to 부정사, to가 있는 부정사는 비정형 동사 중에 하나이고 다른 말로 준동사라고 했고 이것은 시제나 수나 인칭에 따라서 영향을 받지 않고 모양을 바뀌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he라고 하는 3인칭 단수이고 그리고 want에서 ed가 붙은 걸로 봐서 시제가 과거 시제입니다. 그런데 주어가 3인칭 단수이더라도 to do 여기에 뭐 s를 붙이거나 하지 않죠. 그리고 시제가 과거인데 과거 시제를 하더라도 여기에 뭐 did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모양을 바꾸지 않죠? 이렇게 바뀌지 않는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부정사, 그 중에서도 to가 있는 부정사였습니다. 부정사의 성질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He came up with an idea. 수거 표현이 나왔네요. come up with라고 하는 이 세 단어가 묶어서 한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데 한 덩어리를 이루면 어떤 생각 같은 것이 떠오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뒤에는 생각이 보통 오는데 방금 여기도 아니나 다를까 아이디어가 왔네요. 그는 한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come up with를 아예 통째로 한 덩어리로 구동사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It was to plan one trip for each goal in his soccer game. 그것은 자 이때 it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라고 하는 뜻의 대명사인데 그때 그것이 가리키는 것을 바로 앞문장에서 찾아야죠. 아까 이 친구가 한 생각을 떠올렸다라고 했는데 그 생각이 뭐냐면 그것은 그러니까 이 대명사는 앞에 있는 an idea를 가리키는 대명사였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to plant 심는 것이었습니다. 어이구 우리가 봤던 to에다가 부정사가 붙어있는 투부정사가 드디어 나왔네요. 투부정사는 문장 속에서 명사, 형용사, 부사가 될 수 있다 그랬죠? 그 중에서도 방금 이 자리는 명사처럼 쓰인 투부정사였습니다. 그러면 과연 명사인지 주어 자리인지 목적어 자리인지 보어 자리인지 확인을 해야죠. 이 문장에서의 주어는 it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는 아니죠. 그리고 비동사 바로 뒷자리는 목적어 자리 아니죠. 비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비동사 뒤는 목적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보어 자리이죠. 주어 동사 그리고 이 동사 바로 뒤에 있는 보어 자리. 자 그러면 자리로도 보어 자리이고 해석을 했을 때 나무 한 그루를 심는 것이었습니다. 명사처럼 해석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to 부정사의 명사처럼 쓰인 것 이것을 명사적 용법이라고 부릅니다. 나무 한 그루를 심는 것이었습니다. For each goal 할 때 goal은 축구 경기에서 득점하는 그 골을 말하는 겁니다. 축구 경기들을 하는데 축구 경기에서 매 골을 넣을 때마다 그 골에 대해서 나무 한 그루를 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생각해낸 아이디어였던 모양이죠. Before long, 이 표현 예전에 우리 사과쯤인가 한번 나왔던 표현이죠. 머지않아서 라고 하는 뜻으로 쓰이는 관용 표현이었습니다. 머지않아서 he decided to start the Trees for Goals campaign with others. 여기 보니까 대문자로 되어 있는 표현이네요. Trees for Goal 이라는 표현에서 T랑 G랑 대문자로 쓴 걸로 봐서 고유명사인 것을 알 수 있겠죠. 꼴을 위한 나무들
이라고 하는 이 캠페인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 봤더니 우리 decide라는 동사 뒤에 역시 to가 붙어 있는 부정사가 함께 보였네요. 이때 decide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동사입니다. 결심하다, 결정하다. 그리고 이 동사 중에서도 구체적으로는 타동사입니다.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 그렇다는 얘기는 바로 뒤에 있는 이 투부정사 자리가 목적어 자리다라는 말이고, 그렇다는 얘기는 이때 투부정사가 명사처럼 쓰인 명사적 용법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결심했는데 시작하기를 결심했습니다. 또는 시작하는 것을 결심했습니다. 명사처럼 해석이 되죠. 이런 것들이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Trees for Goal이라고 하는 이 캠페인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시작하는 것을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를 말하는 건지는 모릅니다. 축구팀에 있는 다른 멤버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웃 사람일 수도 있고, 친구들일 수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될 수 있겠죠. Others 이런 것들을 나중에 우리 배우겠지만, 대명사 중에서도 부정대명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His soccer team members joined his campaign and planted 11 trees for each goal. 오늘의 주인공 무당카이가 속한 그 축구팀 멤버들, 자기가 속한 축구팀 멤버들이 그의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함께 조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planted, 심었습니다. 11그루의 나무를 심었네요. 각각의 골에 대해서 11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등위 접속사 and가 연결하는 것은 joined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형과 planted라는 동사의 과거형을 연결해주고 있는 거죠. 11 trees stood for the 11 players on a soccer team. 이 11그루의 나무는 stood for, 이 stood는 stand의 과거형이죠. 참고로 stand for라고 하는 표현은 상징하다, 의미하다, 뭐 대표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는 상징하다라는 뜻으로 보겠습니다. 자, 뭘 상징하냐면 이 11명의 축구 선수들을 말합니다. 자기 축구팀 안에 있는 이 11명의 선수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나무를 11그루를 심었다라는 말이겠죠. soon, 곧 부사입니다. His school baseball team, 학교의 야구팀들도 also joined, 또한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 사람이 제안한 골 넣을 때마다 나무 심기 하는 이 캠페인에 야구팀들도 함께 참여를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Thanks to the campaign, his school planted nearly 1,500 trees around Nairobi. 지난번에 우리 살짝 나왔던 표현, 여기 thanks to라고 하는 말은 전치사인데 단어가 2개 이상 모여서 쓰인 구전치사라고 했었죠. 덕분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캠페인 덕분에, 그리고 이 캠페인 앞에 더가 붙어 있는 이유는 구체적이고 특정한 캠페인이죠. 무튼카이가 제안했던 그 나무 심는 그 캠페인, 그 구체적인 캠페인이라서 정관사 더가 붙었습니다. 이 무튼카이가 다니고 있는 이 학교는 심었습니다. 거의 nearly 1,500그루 가까이 심었습니다. 어디에 심었냐면 나이로비 근처에, 나이로비 인근에 1,500그루 가까이 심었다고 하네요. 대단하죠? Now, 오늘날, 이제, 지금 Lassaine's dream is to run his campaign across Kenya and then across Africa. 문장이 꽤 길죠? 이제 Lassaine의 dream은 is to run. 이때 run은 달리다 라는 말이 아니라 운영하다 라고 하는 뜻으로 쓰인 타동사입니다. 자, 그러면 운영을 하는 건데 뭘 운영하냐면 자기의 캠페인을 운영을 하는데 어디에서 운영하냐면 across Kenya. 이 전치사 across는 뭐 건너서, 가로질러서, 건너편에 이런 뜻도 있지만 뭐 곳곳에, 저녁에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케냐 곳곳에서 이 캠페인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then across Africa니까 아프리카 곳곳에, 그러면 이때 and는 across Kenya와 across Africa를 연결하고 있는 것이겠죠. 케냐 곳곳에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곳곳에 이 캠페인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나온 이때 to 부정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가 될 수 있다 그랬는데 방금 여기서는 역시 명사처럼 쓰인 것이죠. 왜 그런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Lassaine's dream 하는 부분이 주어이고 is가 비동사이죠. 비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고, 그래서 비동사 바로 뒷자리, 이 자리는 보어 자리이죠. 그래서 보어 자리에 있는 명사입니다. 그리고 해석을 해봐도 운영하는 것, 운영하기 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역시 명사처럼 해석돼서 누가 봐도 명사적 용법이 맞습니다. 꿈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케냐를 넘어서 아프리카 곳곳에 이 캠페인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He even hopes to work with world famous soccer players. 이때 he도 역시 러세인을 가리키는 말이겠죠. 이 러세인은 심지어
even은 뭐뭐도 뭐뭐조차라고 할 때 쓰이는 부사였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말 앞에 놀라움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죠. 심지어 바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를 바라고 있냐면 to work. 부정사가 또 나왔다 그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 선수들, 이 사람들과 함께 작업하고 싶어 합니다. 작업하기를 희망합니다. 역시 투부정사이고 명사적 용법인데 왜 명사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hope는 동사이죠. 동사 중에서도 뭐뭐를 희망하다, 목적을 필요로 하는 타동사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바로 뒷자리가 목적어 자리라는 얘기고 목적어 자리에 있다는 얘기는 명사처럼 쓰였다는 얘기죠. 그리고 함께 일하는 것, 함께 일하기 라고 명사처럼 해석되기도 하죠. 오늘 여러 차례 등장했던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었습니다. Then 그러고 나면 more people will join the campaign and the world will become greener. 역시 and라는 등위 접속사는 절과 절을 연결하고 있으니까 끊어서 해석하면 되겠죠. 더 많은 사람들이 캠페인에 참여할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라고 할 때 이때 more는 many라고 하는 형용사의 비교급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입니다. 지나가는 얘기이긴 하지만 방금 여기 앞에 even이라는 말을 붙이면 강조의 의미가 돼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캠페인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세계는 더 푸르러질 겁니다. green이라고 하는 형용사에다가 er 붙어서 비교급이 됐네요. 그러면 지금보다 더 푸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비교급의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죠. 역시 우리 예전에 했던 것처럼 will이라는 조동사가 나왔고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 붙이죠. 그리고 이 will은 뜻이 참 많지만 그 중에서도 동사를 도와주는데 미래 시간의 의미를 표현할 때 도와주는 그런 용도입니다. 르세이는 말했습니다. There is an African story about a small bird in a forest fire. 예전에 공부했었던 there is, there are 구문이 나왔네요. 있다, 없다 라고 했었고 이때 is가 될지 are가 될지는 바로 뒤에 나오는 실질적인 주어가 중요하다 그랬죠. An African story라고 하는 주어가 있고 이 주어는 단수입니다. 한 개니까. 그래서 여기에 is가 됐습니다. 아프리카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about 뭐뭐에 관한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전치사이네요. 한 조그만 새에 관한. 근데 이 새가 어디에 있었냐면 숲에 불이 났습니다. 이 숲 속에 불이 났는데 이 불 속에 있던 조그만 새, 이 새 한 마리에 관한 한 아프리카 이야기가 있습니다. During the fire, 화재 동안, 이 불이 난 동안, 이때 더가 붙어 있는 이유는 앞에서 언급됐던 구체적인 화재이죠. 그래서 그 화재가 난 동안, 이때 during은 전치사이고 뭐뭐뭐 동안이라는 뜻의 전치사입니다. 이 조그만 새가 brought water and tried to put out the fire. 새가 뭘 했냐면 brought water. 이 brought는 bring이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형입니다. 물을 가져왔습니다. and try 하면 try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형이겠죠. 그렇다면 이 and는 동사 과거형 연결하고 있는 등위 접속사입니다. 뭘 하려고 노력했냐면 put out the fire. 이때 put out은 불을 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을 끌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조그만 새가 물을 가져와서 불을 끈다고 한들 얼마나 불 끄는데 도움이 됐겠습니까? 사실 별 도움은 안 됐겠죠. 참고로 여기 put out이 불과 함께 쓰이면 불을 끄다인데 일반적인 put out의 뜻은 말 그대로 put out, 바깥에 내놓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회사가 사람을 바깥으로 낸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쫓는다, 또 해고한다 이런 뜻이고 아니면 put out the power, 힘을 덧붙이게 되면 힘을 안쪽에 있던 힘을 바깥으로 내놓는다라는 의미가 돼서 힘을 발휘하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 불을 put out 한다라는 얘기는 불을 바깥으로 끄집어 내놓는다라고 해서 불을 이제는 꺼버리는, 없애버리는 그런 개념이고 또 물건 같은 거를 만들어내다, 생산하다 아니면 책 같은 거를 출판하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 put out입니다. 정말 뜻이 많은 표현이죠. 불을 끌려고 노력했습니다. 자, 눈치 빠른 사람들은 방금 여기에 try라는 동사 뒤에 to에다가 put이라고 하는 부정사가 붙었네요. 뭐 put out까지 연결해서 봐도 상관없겠습니다. try는 노력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타동사이죠. 타동사라는 얘기는 바로 뒤에 목적어를 필요로 한다는 얘기고 그렇다는 얘기는 이때 to 부정사는 목적어 자리, 즉 명사적 용법으로 쓰였네요. 불 끄는 것을, 불 끄기를 노력했습니다. Like this little bird, 이 조그만 새
처럼 처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우리 품사로는 전치사였습니다. I want to do something for the environment. 나도 이 want 다음에 to 부정사가 또 나왔죠? 나도 환경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습니다. 역시 want라는 타동사 바로 뒤에 목적어 자리. 그래서 명사적 용법의 to 부정사였습니다. 마지막 문장, small actions can make a big difference. 조그만 행동들이 만들 수 있습니다.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can이라는 조동사는 능력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조동사이겠네요.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훈훈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은 사소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작은 행동일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큰 행동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자, 오늘은 본문 내용보다도 준동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준동사에는 세 가지가 있다. 우리 방금 봤었던 부정사도 있었고, 그리고 동명사 있었고, 또 나중에 배우게 되는 분사라고 하는 것이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동사는 모양이 바뀐다. 그래서 이거를 정형동사라고 하는데, 이거의 반대 개념으로 동사는 동사인데 모양이 안 바뀌는, 그래서 동사에서 출발했지만 동사는 아닌, 그렇지만 동사의 성질을 약간 가지고 있는 이런 것을 준동사라고 하고 비정형동사라고 불러도 상관없겠습니다. 근데 보통 학교 선생님들은 준동사라는 말로 훨씬 더 많이 쓸 겁니다. 이 중에 세 가지 부정사, 동명사, 분사가 있는데 부정사는 동사 원형을 쓰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다가 to를 붙이면 to 부정사가 되는 것이고 to가 없는 부정사도 있더라. 자, 그런데 to가 붙어 있는 이 to 부정사는 문장 속에 들어가면 특이하게도 명사가 되기도 하고 형용사가 되기도 하고 부사가 되기도 한다. 그 중에서 오늘은 명사로 쓰이는 걸 봤다, 그죠? 명사로 쓰인다라는 얘기는 문장 속에서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나 보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해석을 할 때도 뭐뭐뭐뭐 하기 또는 뭐뭐뭐뭐 하는 것, 이렇게 명사처럼 해석된다라는 걸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동명사도 마찬가지로 이 동사에다가 ing가 붙어있는 이 모양으로 모양이 고정되어 있고 변하지 않습니다. 시제에 따라서 인칭에 따라서 수에 따라서 바뀌지 않는 항상 이 모양을 고정적으로 가지는데 이것은 동사에서 출발했지만 명사화된 것이다. 그래서 얘는 항상 명사처럼 쓰이겠죠? 명사처럼 쓰인다는 얘기는 역시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 쓴다는 얘기고 해석을 할 때도 역시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이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고민이 생길 겁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것처럼 부정사 중에서도 to 부정사, 이 to 부정사가 때로는 명사처럼 쓰일 수도 있고 또 동명사도 명사처럼 쓰일 수도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 두 가지는 사실상 같은 개념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겠죠. 물론 해석을 했을 때는 우리말로 비슷하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어떨 때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을 써야 되고 어떨 때 동명사 ing를 써야 되는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정하냐면 바로 앞에 있는 동사가 정합니다. 어떤 동사들은 바로 뒤에 목적어 자리에 항상 to 부정사를 써야 되고 또 어떤 동사들은 목적어 자리에 항상 ing를 써야 되고 이것이 문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방금 쓴 이런 동사들은 바로 뒤에 목적어를 필요로 할 때 그 목적어 자리에는 to 부정사가 아니라 항상 동명사의 형태를 씁니다. 이것이 문법으로 정해져 있죠.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왔던 동사들 중에서 또 want나 decide나 hope 같은 이런 동사들은 바로 뒤에 목적어를 가질 텐데 이 목적어는 항상 to 부정사 형태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부정사를 쓸지 동명사를 쓸지는 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동사가 어느 정도 결정을 하는 것이다. 어떤 동사들은 특이하게도 바로 뒤에 목적어 자리에 to 부정사를 써도 되고 동명사를 써도 되는 그런 동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썼을 때 뜻이 바뀌지 않는 경우도 있고 뜻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참 다양하죠. 어쨌든 to 부정사가 올지 동명사가 올지는 앞에 동사가 결정한다. 어떤 동사가 to 부정사를 어떤 동사가 동명사를 쓰는지는 나올 때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하도록 할 것이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to 부정사와 동명사의 기본적인 개념만 간단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부정사 중에서도 특히 명사처럼 쓰이는 to 부정사만 얘기를 했지만 나중에 형용사처럼 쓰이는 거, 부사처럼 쓰이는 거, 그리고 to가 붙어 있지 않은 부정사 그것도 함께 공부를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 부정사와 동명사는 시험에도 정말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정복하고 가야 되는 중요한 문법 요소입니다. 나올 때마다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하죠. 오늘도 공부하느라 수고했습니다.